그러니까 이번에 이 앞으로 5개월 남은 선거에 이 얘기가 났으니까 얘기인데 이준석이나 유승민의 요소가 이게 암적 존재입니다. 암적 존재고 뭐 그 부분 뭐 내가 길게 얘기하기가 역겹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은 이게 헐떡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일란성 쌍생아 같아. 두 사람이 똑같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협력 안 했고 엇박자 넣었고 가출 행위를 했고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을 포용하지 못하면 보수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준석이가 20, 30대 젊은 표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준석이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 과정에 세 차례 가출 행위를 안 했다면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대책위원장의 한 사람이에요. one of them이에요. 선거대책위원장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당무와 당의 홍보, 조직 모든 관리, 예산 관리는 후보에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 위에 대표 노릇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요. 여기 아주 그 말이 모욕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맞는 있으면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순종을 해서 선거를 도와야 되는데 세 번 가출해가지고 이준석이 때문에 20, 30대 표가 왔다?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잖아. 그 놈이 그 애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표가 많아가지고 낙선할 뻔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준석의 입을 통해가 그 문재인 정권 말기니까 3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그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 체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한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요. 유승민도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아. 비판한 일이 한 번도 없어. 비판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뭘 잘못한다. 이번에 그저께 눈물 흘리는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제 개인 감정은 이거 오만방자한데 얼마나 망해야 윤 대통령 깨달을 것인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막 그 부분 얘기 그건 다스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소통 통합하겠다 하는 한 대상으로 놓고 좀 외람된 얘기지만 나 같으면 각각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불러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네가 앞으로 이 당의 중진으로 협력하겠냐 이준석하고 유승민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십의 한 표현이죠. 이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YS의 리더십의 한 단면을 내가 이게 소개해서 윤 대통령이 한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는 전두환 정권의 권력의 이게 말하자면 정점에서 휘두를 때거든. 그때 의용야당을 만들어가 출범했잖아요. 민한당이라는 걸, 민주한국당이라는 걸. 그런데 YS와 DJ 추종자들이 이제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84년에 만들어가지고 그 총선거에 임하는데 그 선거 날짜까지 결정되고 당 이름은 신한민주당, 신민당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요 단계에 그러니까 2월달이 선거인데 12월 중순에 가판 신문을 내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나왔어요? 동아일보 일면에 어떤 제목이 나오는가 하니까 김영삼 이철성 회동 선거 협력.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세대는 잘 모르는데 잘 모르길 거예요. 그 김영삼, 김대중과 이철성 라인은 이 상극이야. 이쪽에서는 이걸 완전히 사꾸라라 그랬거든. 유신 정권의 사꾸라다 이철성이는 이렇게 몰아버린. 그런데 유신 정권의 그러니까 했다 이거죠. 둘이 이 선거를 앞두고 협력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김영삼 총재가 이철성을 저런 식으로 포용해갖고 이렇게 해서 협력한다. 근데 이철성은 나중에 김대중하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영삼이 졌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그 전 단계에서 그랬고. 전 단계에서.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김대중 후보가 될 때에 이철성 씨는 이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해버렸지. 그래가 간발의 차로 김영삼 후보가 졌죠. 그 70년 대통령 후보가 안 됐는데 그런 하여간 구원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걸 사쿠라로 몰았던 사람을 이렇게 하고 전주에 시민당 공천 줬어. 그래 이철성 씨 그 12대 국회 우리와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됐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느낀 게 아 저게 원수지간에도 저럴 수 있구나. 원수지간에. 저 경우에 그 포용력이라고 하는 Y에서 포용력이죠. 예. 적대했다. 내가 나하고는 원수지간이었다. 그러나 이 50 정권을 비판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손을 잡아야 된다. 가령 이런 유사한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했다면 내가 대통령 참모라면 한 번은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가까운 시일에 불러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나무랄 걸 나무라고. 나무라야지. 전혀 협력 안 하고 비판 안 했잖아요. 자,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풀어놓으니까 빙빙 돌면서 계속 저게 말하자면 재 뿌리는 소리만 하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습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건 마음 같아서는 야구방망이를 몇십 번 들어서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이 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어.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가 이준석 유승민을 최근에 만나셨다고 했지요. 이런 질문 받으면 대통령이 생각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국민을.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국민을 설득해서 그 결점을 찾아야 된다. 그게. 그런데 이제 이준석과 유승민의 그 행패를 아는 그 국민들 중에 대다수 일부 이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준석은 내쳐라 하는 의견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준석을 품는 모습을 보이면은 오히려 이 애국 시민들 보수파 유권자들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려다가 플러스하고 통합하려다가 마이너스가 더 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더 생기지. 왜 그러니까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과 국민의힘당 세 파트의 정점에 있는 올마이티 전능한 존재인데 이런 꼬사미들을 포용 못하느냐 하는 중간 부동층의 미세한 여론이 있다고. 이 미세한 여론에 대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지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 지금 상태로 그냥 방치해갖고 저거 마음대로 떠들고 댕기고 그러면서 뭐 나중에 공천에 뭐 안 준다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피해가 고스란히 대통령에 온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자리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네요. 힘들고 어렵지. 어려운 자리네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 이제 고도의 진짜 전략 전술이 총동원돼야 되는 자리네요. 그래 이거는 어떻습니까? 근데 요놈이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번 불러서 따끔하게 이제 야단 칠건 치고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노원구에 지금 마이너스 3선 한 대 있잖아요. 노원구에 공천을 주는 거예요. 야 열심히 뛰어라. 나는 너 방해 안 했다. 너 열심히 뛰어. 근데 그걸 말을 준석이가 듣고 열심히 노원구에서 뛰면 아까 같은 이철승 YS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놈이 노원구에 자신 없으니까요. 또 대구에 가서 껄떡대고 대구 달라고 이지랄을 하고 아주 손도 안 대고 코풀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러니까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어떤 노력했다 하는 걸 확실히 그 징표를 보이면 그게 함부로 대고 나가겠다 하면 그건 망나니 취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공천 줘서 떨어지든 말든 그 내가 그 정도까지는. 그게 정도지. 대통령이 포용하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좀 깔아앉혀가 노원구 원래 3번 떠지는데 그거 나가야지 왜 대구로 갑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대구로 왜 가요? 근데 이놈이 대구에서 유승민하고 같이 껄떡대요, 대구에.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 외람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YS식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보여서 얼르고 달랠 필요도 있는데 쳐낼람 죽일라면 아예 깨끗이 진작에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질 못할 바에는 얼르고 달래서 노원구에 잡아놓는 거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방법 같습니다. 정치 세계에 있어서 동지다 동맥이라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최악으로 치다가 충돌할 때는 그건 불가피할 때는 포기하는 건 포기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올마이티한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포용적 자세를 취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 남기면 이 얘기 참 하기가 내가 불쾌한데 이준석이과 그 유승민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 대통령 선거 협력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이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떨어지면 이게 국민의힘도 야당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지가 다 대표. 그러면 다음 기회가 온다. 유승민이 입장에서도 다음 기회가 오고 그다음에 이준석의 경우도 다음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협력 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유승민이 만나가지고 길들이겠다든지 할 수는 없지요. 그것도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를 들면 당태종이 위징을 포용하듯이 예를 들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포용해가지고 참모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태종 당 고조의 당태종 이세민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건성이가 황태자로 책봉됐어. 그런데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왕궁 중간문에서 이건성 자기 친형이 황태자와 또 동생 왕자를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이 나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몸을 잠시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물려줬는데 이게 위징이라는 사람은 그 황태자 편에 섰던 참모야. 근데 이 위징이 워낙 이 세상 보는 눈이 밝았다고 다 소문났으니까 그러니까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불러가지고 너의 재능이 아까워서 내가 살려주려고 하는데 네가 내 신하로서 나에게 말하자면 충성을 바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더니 조건이 있다 그랬어.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든지 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 좋다 그래라. 그러니까 이게 당태종 이세민도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래서 역대 황제 중에 천고 일제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고. 10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황제가 이게 청나라의 강희제와 다음으로 당태종이요.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을 꼽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신하가 됐는데 당태종이 보니까 사사건건 물건들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왕비 황후한테 말이지 불평을 털어놓기를 내가 저놈을 말이야 약속은 이렇게 하고 했더니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놈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그 황후가 남편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폐하 홍복입니다. 큰 복이다 이게. 위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홍복입니다. 그를 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누구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그거는 벌레 같은 존재들 아니요? 그게 아니, 순전히 자기 자신 개인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지켜서 저런 짓을 하는 게고 그러니까. 위증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형제간에 완전 형제난이 일어났었다고.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위증은 이세민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사도 있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윤 대통령 이 방송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들은 사람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
한번 큰 호흡으로 한번 크게 보고 예. 언짢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이 대통령에게는 왜 없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지. 훨씬 많겠죠. 아이,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속으로 막 예. 차근차근 밟고 싶고 뭐 이런 게 왜 없겠어? 그건 뭐 이세민이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얘기 오늘 이 꺼낸 거 이건 아니 뭐 적절한 비유신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위증과 준석이는 다를 수 있거든요. 위증은 사사건건 이 당태종을 죽이려고 했고 사사건건 말하자면 땡깡을 놓고 다른 의견을 냈지만 위증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고 능력은 있었는데 자 준석이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통찰력도 일천하고 그냥 자기 그냥 이것만 이런 거하고 위증하고 준석이하고 차이는 너무 나니까 그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정관의 치세라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천고 일제의 후보에 오른 이세면의 그런 족정을 윤 대통령은 크게 윤 대통령 덩치도 크잖아요.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는데 꼬사미 짓들 하는 이것들 말이야. 뭐 벌레 짓들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벌레 짓들 하고 있어. 유승민의 경우는 지가 그렇게 하면 지가 저러면 대통령이 됐어야지. 안 됐잖아요. 탄핵에 찬성하고 있었던 선거에 또 입후보 해갖고 5% 얻어가 결국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조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뒤에 윤석열이도 막 죽어라 미워하고 말.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인격적으로. 유승민의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충고를 해야 돼. 이준석의 친구가 있으면 해야 돼. 이준석의 아버지는 유승민이하고 대학 동기야. 그 둘이 공교롭게도 내 대학 같은 과의 후배라고 그래. 그 아버지. 이준석의 경우는 그 아버지가 유승민의 경우는 그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게 오로지 당대표 대통령 후보 그것만 노린다. 그러니까 뭐 좌파가 정권을 잡거나 이 똥덩어리 같은 이재명이가 대표를 하거나 그럴수록 좋다 이거지. 그럴수록. 그래서 윤석열이가 망가지면 내가 저런 썩은 놈하고 맞선다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쪼잔하고 얄팍한 짓이냐. 그러니까 이 대표 말대로 애국심이나 공동체 이익은 전혀 생각 안 하는 놈이니까 이 처리 방법이 그래서 저희가 뭐 뒤늦게 이런 얘기하면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만 애초에 싹을 잘랐어야 된다. 그 징계 먹었을 때게요. 징계를 그 이철승 씨의 따님입니다. 이양희 징계위원장이 징계 6개월 내리면서 그때 제가 논평으로 어마어마하게 비판 그냥 매일 했는데 이철승의 따님이 이게 6개월 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자꾸 독버섯을 자꾸 키운 거예요. 그때 그냥 제명 처리를 했으면 깨끗이 정리가 된 건데 이거를 살려두니까 독버섯이 그냥 아주 골치 아프게 지금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미치고 노원구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대로 통 크게 좋다. 너의 지역구 노원구 그럼 나가서 열심히 싸워봐라. 방해 안 할게. 열심히 지금부터 다져라. 이렇게 해서 말을 들으면 좋은데 이놈이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돼요. 노원구에 나가는 합의만 되면은 노원구 버리는 셈 치고 노원병 하나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안 돼요 저놈. 그냥 버리는 셈 치고 묶어두면 좋은데 그런 전략을 뭐 짰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에 나가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오늘 제가 이봉규 TV에 출연해가지고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요 얘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주 잡스럽고 지지분한 얘기가 보태져가 내가 이 시청자들한테 이건 따로 꼴이 아닌데 이게. 아니 따로 근데 이 부분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없고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골치 아픈 얘기고요. 아니 골치 안 아파. 그게 뭐 골치 아픈 대상이에요 그게. 아이고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거는요 쾌도난마식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타래를 끊어내야죠. 얘기 끝내면서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끝내 이 윤석열 체제를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회방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다 그러면
광화문에서 목이 터져라고 종북주사파 친김정 세력 종식을 위해서 기호 2번을 탄생시켜야 되겠다고 앞장서고 네. 그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에 매진했던 전하 이봉규 대표 같은 사람이 네. 얘를 제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거해요.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네. 윤 대통령이 못하면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우리 노선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 그렇죠. 어? 네. 회방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노선에서. 그렇죠. 네. 쓴소리, 이 엄중한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